작품. 여러 선배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19세부터 마기를 하다가 23세부터 이런 온단 나른 일을 27세 지금까지 하고 있고, 사장 지인의 도움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경제, 철학 책을 읽고 나서 주식에 발을 디뎠지만 손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액으로 하고 있어 조금 이익을 남겨둔 상태이고, 나이도 27세니 점점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많고, 다시 대학을 가기란 늦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상태라 인생 선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나는 인생의 자문가는 아니다. 남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 아울러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다. 내 생각을 적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자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지만 내 글 중에 한 부분이라도 자네 삶에 도움이 된다면 새벽에 적는 이 글이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고만 하길 바란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새벽에 모든 가족이 자고 있을 때 나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꿈틀거리는 도심을 바라본다. 시작하는 격동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를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준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과 알람 소리 듣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의 일은 차이가 많다. 그런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 1년, 2년, 몇 년이 지나면 좁힐 수 없는 갭이 생긴다.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명예가 있어도 가족이 배고프면서 삶이 고난해진다. 쓰고 싶은 돈을 못 쓰면 그것 또한 고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돈을 모아야 한다. 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먼저 원단 나르는 일에 관련된 부업을 닥치는 대로 뛰어라. 그 일만 하면서 수입을 만든다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지만 반값 내고 생활비하고 이것저것 쓰면 한 달에 남길 돈이 너무 적을 것이다. 그러니 20대에 미친 듯이 일을 해라. 책은 도서관까지 가서 읽지 말고 책을 사서 잠자기 전에 읽고 그래라. 물론 자네 마음은 이해가 된다. 대학생 된 기분. 하지만 오늘까지만 해라. 자네는 그럴 시간이 없다. 23세부터 27세까지 일했으니 어느 정도 신의는 쌓았을 것이고 사장 지인이 소개해줄 정도면 성실했나 보구나. 일단 자네는 학벌도 경험도 약하므로 지금 사장에게서 절대 신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생각해라. 첫째도 온다. 둘째도 온다. 셋째도 온다. 23세에서 27세까지 4년의 피 같은 시간은 자넨 원단에 쏟았다. 즉, 자네는 원단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아는 상태일 것이다. 그것은 전문 지식이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노가다인 원단만 나르지 말고 도서관을 가더라도 원단에 대해서 공부해라. 어떤 원단은 어디서 오는가? 왜 그곳에서 오는가? 가격은 어떤가? 인터넷으로 주식 시세를 보지 말고 원단을 파는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원단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히 너의 젊은 기운을 원단 나르는 데만 쏟지 말고 원단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차근차근 하루에 A4용지에 한 장씩 원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는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쌓아라.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원단 수입처, 원단 공급처, 원단 사용자 분포, 원단에 대해서 꿰차게 된다. 그 정도 실력을 쌓은 상태에서 때를 기다려라. 너의 사장에게 극조언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쌓아라. 그리고 사장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라. 아낌없이 드려라. 그 정보를 얻기까지 공부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튀어나가서 빚내서 옆에 다시 경쟁 원단 공급처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아낌없이 자네가 얻은 귀한 정보를 사장에게 드려라. 물론 사장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일 때에만 그렇다.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를 주면
사장이 자네를 단순하게 원단 나르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각 있는 젊은이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겸손하면서 조금 안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조용한 말투로 하지만 확신찬 목소리로 그렇게 실력을 보여줘라. 아울러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 다른 일을 닥치는 대로 해놔. 그리고 절대로 허접하게 단돈 1원도 쓰지 말고 아껴라. 소주 마신다고 돈 쓰지 말고 술 마시고 싶으면 소주 한 병 사서 참치 싸서 집에서 혼자 삶을 기획하면서 마셔라.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많이 자제해라. 자네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30대까지 서면한 이때 기반을 잡지 못하면 자네는 쭉쭉 끌려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자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이쁜 얼굴은 3개월 가고 몸에 관한 것 속궁합 등등 3년을 가고 음식 솜씨가 30년 가고 마음씨가 평생 가지만 3대 가는 것이 있다. 현명함이다. 현명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 현명하다는 것이 똑똑하다는 거랑은 좀 다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일단 자네가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 주변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사장으로부터, 사장 지인으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네는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란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결혼해서 악착같이 둘이 벌어서 모은다. 정말 악착같이 내 글에 적은 것처럼 새벽 3시에 남이 버린 후라이팬 기름때를 벗겨서 사용하듯이 아끼고 아껴라. 그리고 악착같이 모으고 주식은 쳤어도 보지 마라. 꼭 하고 싶다면 몇 달에 한 번씩 극도의 여유자금으로 몇십만 원이라도 우량주 주식을 사라. 작전주 들어가서 이 원금을 10배로 튀겨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 설령 10배로 튀겼다 손 치더라도 더 투자해서 더 많이 벌 걸 이란 생각에 결국 쪽박 찬다. 1.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들. 주변의 자비를 다 없앤다. 오직 일에만 열중한다. 닥치는 대로 다른 일을 해라. 2. 주변의 지인들, 사장 관련 모든 사람에게 진국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소하고 성실해라. 3. 원단에 대해선 대학 교수만큼 빠삭하게 알아라. 경제 철학책 볼 시간 없다. 판매처 소비량, 품질 변화, 가격 변화, 도사가 되라. 4. 사장에게 도움을 계속 드려라. 신의를 항상 최우선으로 삼아라. 5. 그리고 현명한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 애 태어나기 전까지 미친 듯이 모아라. 이렇게 자네가 하면 내가 90% 이상은 장담하지만 누군가가 너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주는 스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 스승에게 신의를 보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는 20대 후반이 원단 나르는 것이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마음가짐, 부모 없이 가난하다고 비관적이나 냉소적이나 부정적이어선 절대로 안 된다. 항상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한다고 매일 외쳐라. 난 20대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외치던 말이 있었다. 매일매일 신기한 게 나중에 그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지.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남과 달라지려고 노력해라. 그 밥에 그나물이 되어선 안 된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가진 것 없고 지금도 원단 나르는 사람들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라. 결론은 자네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도 훨씬 더 각박하게 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함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자네를 위해서 글을 적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젊은 하루를 이웃침 없이 살거라. 하루를 마감할 때 혹 하루를 허접하게 보냈다면 정말 벽에다 대가리 3개 3번 박아라. 하루를 최대한 잘 보내라.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종이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책이 되듯이 뭔가를 이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명심해라. 자네의 하루는
70대 노인의 일양과 맞먹는다. 하루하루를 뼈가 아삭날 정도로 일하고 모으고 공부해라. 그리고 우물은 하나만 파라. 고통은 자신이 하는 일. 오랫동안 한 일에서 답이 많이 나온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무엉저엉하다가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음을 명심해라. 감사합니다.